네, 새누리당 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룰이 정리되고 이제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생기는데 대선 후보들 간의 서로 간의 비방전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레이스, 경선 레이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비박 3인주자 가운데 이제 김문수 지사만이 이제 출마를 하기로 하면서 새누리당 경선도 본격적으로 이제 일정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경선은 당의 축제 행사입니다. 국민들한테 당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모든 걸 보여드리고 국민한테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그런데 지금 이재호 의원 또 정몽준 의원, 김문수 의원이 당의 둘을 가지고 좀 조금 신경전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의원만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이재호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포기를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산이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참여를 포기한 걸로 그렇게 이기지 못할 바에 나가지 말자. 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경선이라는 건 좀 표를 좀 얻어서 국민한테 앞으로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확대해서 키우는 게 이 경선인데 거기서 그런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쉬어가는 것도 본인들이 아마 더 나은 미래의 어떤 정치적 구상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그럼 왜 출연했다고 보십니까? 출마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지사는 본인이 오래 전부터 이 경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최악의 이번에 안 될 경우 후보가 안 될 경우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본인의 어떤 정치 이슈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리 봐서 네. 김문수 의원의 정치적인 욕심이 또 미래를 다시 한번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그 역할을 이번 경선으로 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차하기를 위한 이번의 행보다. 네. 네. 지금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 3인주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요구사항, 경선 룰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박근혜 전 위원장 쪽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고 또 이번에 정두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또 박근혜 전 위원장의 복도 발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나오면서 사당화다. 글쎄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히려 좀 화살이 돌아오는 이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의 룰은 어느 특정인들한테 맞춰서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경선 룰이 누구를 위한 룰이고 누구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진 룰은 절대 아닙니다. 경선에는 글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해서 경합을 하는 거거든요. 규칙이죠. 네, 규칙이죠. 그러면 경합을 하는 룰이 누구 특정인을 위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우열을 국민과 당원한테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희들이 우리가 거론이 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기적으로 아마 타임이 솔직히 해서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당원 당규를 고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히 만들어진 우리 룰이니까 그 룰에 의해서 시행을 하자는 거였지 특정인을 어떤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사당화 문제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하고 관련해서 공당의 당원은 이 초선이든 중진이든 누구도
당의 진로, 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 국민 시선에 비춰지는 당의 어떤 이 혼란상, 네. 이런 거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또 특정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당의 사당화고, 또 일반 평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사당화가 아니고, 근데 사당화의 그건 아마 논쟁은 구분하는 데가 좀 애매한데, 네, 좀 시간상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은 사당화의 논쟁은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박근혜 전 위원장의 말을 글쎄요 따라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뭐 그 다음날에 뭐 의원들이 찾아서 사퇴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이제 내 말을 지키겠다라고, 그리고 또 원내 부대표도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위원장이 이제 의원총회에 앞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 이후에 다음날 복귀하셨어요. 이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표현은 사퇴를 하셨죠. 너무 좀 성급했죠. 네. 왜냐하면 그 진위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나서 의원들이 부결을 시킨 이유가 뭔가를 좀 세심하게 검토하고 나서 이렇다면 원내대표로서 이 당에 영이 안 섰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했어야 되는데, 바로 즉흥적으로 나온 그 사퇴 발언이 결국에 당에 큰 충격을 줬죠. 자,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표가 자,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네, 우리가 총선 과정에서 우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거든요. 포기하겠다. 그럼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총선 공약을 해서 이번에 처음 도래하는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네. 이게 바로 그리 되니까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우리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된 거를 박근혜 대표는 자,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당이 당력을 다시 모아가지고 수습 후에 공식 사과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게 어째 사당으로 비쳤는가 하는 게 나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또 국민들은 그게 또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왜 다음날 그렇게 바로 복귀를 할 수 있고 그게 명령에 따라 복귀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 부분 잠깐 한 말씀 더 될까요? 예. 그 당일날 사퇴 표명을 하던 날 네. 밤에 그 황의여 대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 최고위원들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결 그 파동의 중심에는 당력을 끌어가야 할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예. 좀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는 좀 시간을 갖고 이 사태 수습을 하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걸 아마 박근혜 대표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거기에 좀 동의를 한 결과였지. 그게 예. 사당으로 가는 그런 뭐는 너무 좀 나가지 않은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좀 그